나이가 들면 그냥 있어도 별로 안 예뻐요. 그런데 거기에 추한 행동을 한다면 볼성사나운 거죠. 내세울 게 나이밖에 없으니까 너 몇 살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은 나이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름답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이 아름다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동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그것만큼 추접하고 추한 일은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추한 행동은 이번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이런 행동하면 추합니다 라는 모습, 어른답고 멋진 나이들의 모습을 위해선 이런 게 좋습니다 라는 부분, 이런 곳에 살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주거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냥 있어도 별로 안 예뻐요. 그런데 거기에 추한 행동을 한다면 볼성사나운 거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미학적으로 볼 때 예쁘게 늙어가는 분들이 계시지만 주름이 지고요. 피부의 색깔도 달라지고요. 몸 전체도 구부정해지고 키도 줄고요. 그리고 온몸에 검버섯도 생겨나고요. 치아도 다 빠지고 전체적인 골격 자체가 가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동공도 탁해지고요. 머리도 빠지고 이런 식으로 몸의 변화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많이 변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술도 하고 수술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커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청춘의 아름다움만큼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이 아름다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동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그것만큼 추접하고 추한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철모르고 세월을 겪어보지 못했고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도 없었던 사람이어서 낯설어서 했던 실수가 아니라 충분히 살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실패감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온 흔적대로 그냥 살아오는 경우 이 사람의 행동을 더 추하게 만들고 더 거칠게 만들고 더 형편없이 만들어 보여주는 경우는 그것처럼 안타깝고 흉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어서 하는 추한 행동은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요새 젊은 층들이 극혐하는 몇 가지 행동들이 있죠. 상욕하는 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이 세월에 굴욕이 붙어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욕을 하는 경우,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 심지어는 사과를 해도 부족할 상황에 욕지거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말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을 해석할 능력도 판단할 능력도 대응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굉장히 비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공개적으로 부당한 것을 아주 정당하다고 우기는 행위. 젊은 사람들에게도 발생하는 일이에요. 이를테면 횡단보도를 그냥 무단횡단을 했어요. 그때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다리가 아파서. 이해는 되죠. 그런데 다리가 아플 때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오히려 좋거든요. 그런데 무단횡단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이 불편한 시선을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 있어서 우기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유치원 아이들도 다 줄 서서 기다립니다. 가장 어른이고 지혜를 갖추고 있고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요새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억하시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무작위로 우기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소리 지르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물론 나이가 들면 청력이 약해져요. TV 볼륨이 자꾸 커지죠. 근데 이거 말고 고성부터 지르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의 무식을 아주 단적으로 보이는 행위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는 건 뭐냐면 설득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친구가 내가 순순히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설득이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그 방법을 쓸 수 없고 안 통하다고 생각하니 소리를 지른다 라는 건데 이건 아주 고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고압적 행동은 통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칭찬받고 자라고 설명을 듣고 자라고 고학력의 충분한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경험한 세대들에게 이런 고압적 행동은 무례하고 무식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항목이 뭐냐면 나이 운운하는 거. 가진 게 나이밖에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나이밖에 없으니까 너 몇 살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은 나이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역할로 사는 겁니다. 어른으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어른으로서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도 하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게 그 어른의 역할이잖아요. 나이만 내세우고 하는 거 굉장히 저는 불편하기도 하고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청결하셔야 돼요. 지저분하게 다니시는 거 안 돼요. 물론 나이 들면 냄새가 나요. 옛날만큼 옷을 사지도 않습니다. 몸이 힘들다 보니까 세탁도 안 하게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근데 남녀노소 불구하고 사회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건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타인과도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어떤 병변이 와가지고 내가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잖아요. 지저분하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노숙자라고 생각을 한다.
한다고요. 깨끗하고 정갈해보세요.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서 도와줍니다. 도움을 받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또 이 몸을 청결하게 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내 스스로를 관리하는 행위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부끄럽지 않지만 질병이나 면역 문제에 있어서도 덜 노출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으면 비듬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레들을 꼬이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내 몸을 청결하게 해서 나의 건강관리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일종의 매너를 보여주시는 거. 어떤 분들은 향수를 너무 쏟아붓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가볍게만. 그리고 옷은 비싼 옷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빨고 정갈하게 입으면 되는 거예요. 갈아입는 게 더 중요해요. 샤워를 조금 더 자주 하셔서 내가 사회인으로서 누구든지 내게 와서 언제든 말을 걸고 싶은 그런 외모를 갖추는 거. 옷이나 청결 상태는 다 뭐냐면 사회적 언어예요. 이런 사회적 언어도 잘 갖추십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정서 넘버원이에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자기 행복감이 높아요. 우리나라의 백두대간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도대체 뭘 드시고 어떠하길래 이렇게 오래 사시나 살펴봤더니만 어떤 분은 담배를 하루에 2갑 이상 피시고 어떤 분은 엄청 맵고 짜게 먹고 건강에 좋지 않은 특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사신 데는 2가지 특성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 유전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 정서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팡 터졌을 때 이것밖에 답이 없어. 이걸 우리가 인지적 경직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대안도 있어 이렇게 믿는 걸 인지적 유연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인지적 유연성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분들은 어떤 상황이 탁 터졌을 때 아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오? 이렇게 표현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이 긍정 정서가 첫 번째 장수 비결이자 행복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분들은 자기 관리가 되게 잘 돼요. 음식 관리, 몸 관리,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에 저녁에 주무시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고 자기만의 운동 방법이 있고 자기만의 일과가 있더라는 거죠. 일명 우리가 루틴이라고 영어로 보통 많이 부르는 규칙적 일과가 정해져 있고 이변이 없는 한 이걸 지켜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수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분들은 독립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누군가에 의지하기보다 내가 먼저 찾아 나가서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물어서 하고 어떤 일을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하려고 하고 이런 독립적인 특성이 굉장히 잘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 정서와 나에 대한 관리 이런 독립성이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네 번째 인간관계 능력하고도 연결이 돼요. 자식들하고 되게 잘 지내요. 가까운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웃 관계가 있어요. 이웃이라고 하는 건 자주 오가면서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생사를 서로 자주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스토리를 알고 그리고 서로를 걱정해주고 사회적 연대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분들의 긍정 정서가 어쩌면 이분들의 예측 가능한 자기관리 능력이 어쩌면 이분들의 이런 독립적인 능력이 함께 아우러져서 만들어진 능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우리가 통합성이라고 불러요.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때는 나름대로 그게 최선이었어. 실수도 했지만 자기 삶에 대해서 평가가 괜찮은 거예요. 연구에서도 보면 제일 형편없는 게 1점이고 제일 잘한 게 내 인생이 10점이라 할 때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행복감 높고 오래 장수하시면서 건강하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8점이 다 넘어요. 자기 스스로를 좋게 평가해주고 자기 삶에 대해서 못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평가하는 이런 높은 통합성을 보이는 이런 양상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분들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봐야 될 겁니다. 역시 유머예요. 재밌는 사람은 어디 가나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차원일 텐데 그 인기라고 하는 건 편안함일 수도 있고요. 존경심일 수도 있고요. 재미일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인기가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 옆에 있게끔 하는 사람이란 특징일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첫 번째가 유머죠. 재밌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있고 싶은 건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이 나를 재밌게 해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웃기기도 하고 실제 유머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유머에 반응해주는 것도 유머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자 동시에 나를 향해서 잘 웃어주는 사람이 함께 포함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고개 끄덕끄덕 해주는 사람. 그래서 보면 참 놀라운 게 어떤 분들은 전 잘 말을 못해요.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보면 의외로 또 친구가 되게 많아요.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를 되게 잘 들어줘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잘 경청해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예측이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일관성이 있는 성실한 사람.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에요. 언제 만나도 편안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사람이라서 모임이 있으면 이 사람은 당연히 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번에 있는 항목이 뭐냐면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직해. 거짓말 안 하고 헛소리 안 하고 뻥치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고 참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이다 생각이 들죠. 마지막으로는 돈 잘 쓰는 사람이에요. 나올 때마다 오늘은 내가 쏜다. 내일도 내가 쏜다. 사실 나이 들어가면서 경제적으로 조금씩은 다 쪼들리기 마련이고 우리 주머니 사정이 다들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와서 약간 잘난 척은 할지 모르겠지만 너 위해서 이렇게 밥 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인심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인기 만점이죠. 그렇게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최고로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돈을 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심까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돈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인기 없어도 돼요. 건강하고 별 문제 없이 어떤 일 막 터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별일 없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저는 평생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기가 없더라도 내게 별일이 없다면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약간 인기가 있을 수 있다면 땡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다들 우리가 돌아가지만 어쨌든 평생을 우리는 집에서 삽니다. 나이가 들면 특별히 나갈 데가 없어지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져요. 집 안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편안해져야 되는 게 몸이 불편해지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젊을 때야 오장육부가 다 건강한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나이가 들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걸음이 불편해지고요. 팔다리가 불편해지고요. 그리고 어지러워지기 시작하고요. 위험 요소들도 많아져요. 실제 낙상사고가 집안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집은 안전한 공간이어야 돼요. 일상에서의 만족감이 집안에서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집안이 쾌적하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질병에 또 많이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쾌적성과 이 주거 조건은 내 수명하고도 연결된다. 행복감하고도 연결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거는 그냥 살던 집에서 그냥 사세요.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삶의 여건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제한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단일 공간들이 많아졌고 집 밖에 조금만 나오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사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별을 했어. 아니면 아이들이 다 출가를 했어. 집이 너무 커. 그리고 내가 청소를 하기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집을 좀 줄여가야 되겠어. 아니면은 현금이 필요한데 집을 줄여가야 될 상황이야.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보니까 한 번은 있더라고요. 돈이 있는 분하고 돈이 없는 분으로 나누어서 돈이 있는 분은 그냥 아무 데나 가세요. 특별히 꼭 갈 군데 한 군데 알려달라 하면 백화점 근처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먹을 것도 있어, 쇼핑할 것도 있어, 거기 문화센터도 있어. 그런데 백화점 근처는 비싸요. 그럼 백화점 근처에 못 가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복지관 근처 가시면 돼요. 복지관 1km 근방으로 해서 사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거기는 유비쿼터스에 다 있어요. 학습도 있고 건강도 있고 돌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상주하는 복지사도 있고요. 거기엔 친구도 있고요. 각각의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계속 하는데 적으면 50개, 많으면 150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의 복지관 프로그램 제일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들 속에서 뭐가 또 발생하냐면 복지관이 나를 관리를 해줘요. 특별히 독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밥을 잘 못 먹는다? 도시락 서비스 다 오고요. 복지관까지 걸어 못 오시면 그 복지관을 통해서 말법 서비스 다 오면서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까지 다 진행이 됩니다. 가까이 사시는 게 좋아요. 65세 넘어야 되지만 예비 노인들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복지관 근처 너무 좋습니다.